빌라 집주인이 손해까지 보면서 저렴하게 나오는 빌라 물건들은 딱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형태만 발생 안 해도 빌라 사서 손해봤다는 말은 절대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제가 또 빌라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의 형태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매와 급매물입니다. 빌라 사서 손해보고 파는 사람들은 딱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산 빌라 또는 앞으로 빌라를 사시더라도 경매로 안 넘어가면 되고요. 급매물로 안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절대 빌라 샀다가 손해봤다는 얘기는 꺼내실 일이 없을 거예요. 빌라가 경매와 급매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잠시 뇌에서 로딩 시간이 좀 생기시죠? 아니 그래, 경매랑 급매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안 좋은 형태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뭐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어?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드시죠? 당연히 그 누군들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급매물로 내놓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면 절대 저런 험한 꼴을 당하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경매와 급매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서로 겹치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인이 실수하고 부족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급매물로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거지로 남의 집을 경매로 내놓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어거지로 당신 그거 당신 집 급매물로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본인의 실수와 부족함입니다. 그런데 이 본인의 실수와 부족함을 탓하진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꼭 주변 탓, 남 탓, 정부 탓, 뭐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뭐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고 본인의 위로가 되겠죠. 먼저 경매의 경우 본인의 판단 미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과한 욕심을 부려서 형편에 벗어나는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어떻게 될까요? 재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 못했으니 매월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갈수록 감당 안 되고 본인의 자금력이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도 잘리거나 뭐 이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다거나 사업이 망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 10중 8구 경매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급매로 내놓게 되는 원인입니다. 애시당초 집을 사기 전에 마음가짐부터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빌라 사서 뭔 이득을 바래.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지. 빌라 사면 손해들 본다는데 난 큰 손해만 안 보면 돼.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집을 고릅니다. 집값 오른다는 생각이 없으니 집값 오를 대상물을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집을 고르니 당연히 손해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애시당초 기대가 없으니까 대충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는 기준으로 집을 고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떨어지는 기준과 판단으로 집을 찾아다닙니다. 이 집은 인테리어가 별로야. 이 집은 구조가 이상하네. 이 집은 남향이 아니야. 이 집은 우리 장롱이 안 들어가겠어. 저 집은 우리 침대가 안 들어갈 것 같고, 이 집은 또 김치냉장고 둘 자리가 없네. 그리고 또 제일 많이들 못 버리시는 미련 중 하나, 지역을 안 바꾸려 하십니다. 도대체 그 동네에서 오래 산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다른 낯선 동네를 안 가려고 하는 건지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심리적으로 편하고 익숙한 것을 못 버리죠. 여러분, 지금 당장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중에 되팔 때나 전세를 줄 때 값어치가 오르는 집을 고르는 게 중요한가요? 빌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잘 골라서 사면 집값이 오르는데 빌라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투자 개념 없이 접근해서 집을 잘못 삽니다. 결국 이렇게 집을 한 채 사긴 샀는데 애시당초 집을 알아보고 다닐 때 손품 발품을 몇 번 팔아보지도 않고 집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이상하게 고르기도 하고 남들이 말해준 이상한 가짜 정보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집 자체를 잘못 선택하게 되는 거죠.
기대와 관심이 없으니 정보도 많이 안 찾아보겠죠. 남의 말만 듣고 신뢰하면서 남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남의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정확에 가까운 걸 말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이 모든 문제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이죠. 직장만에 필요한 정확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즉, 자신이 알아볼 만큼 충분히 알아보고 정확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듣고 질문해서 충분히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급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이 실수와 부족함은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집을 알아볼 때 본인이 실수했고 정보력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이것만 명심하고 조심하면 내 집, 내 빌라가 경매와 급매물로 나가는 안타까운 일은 안 생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전설 같은 소문만을 믿고, 여기서 믿는 정도가 참 중요한데요. 이 전설을 너무 많이 듣고 세뇌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빌라를 못 사는데, 여기 형편까지 그리 넉넉지 못하다면 아파트도 못 가니까 빌라 전세로만 거주하다가 수년 뒤에 집 사려고 모으고 있던 돈으로 집을 좀 장만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에 모아둔 돈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저축으로 겨우 모아놓은 돈으로 또다시 전세금만 올려주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다니거나 결국 아파트를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오른 집값을 월급으로는 추월을 못해서 또 다시 전세로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죠. 그 지긋지긋한 빌라 사면 손해본다란 떠도는 소문이 여러 사람 피보게 합니다. 집을 못 사게 만들어서 진짜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아파트를 못 사니 이제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빌라라도 어떻게 못 살까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 빌라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아. 내가 모르겠다. 집은 뭔 집이야. 일단 계속 전세나 살자. 빌라를 사도 집값이 오를 땐 똑같이 오른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물론 지금 현재에도 빌라를 잘못 사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반대로 빌라를 잘 사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군 잘 산 거고 누군 말 그대로 잘못 샀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빌라를 잘 산 사람은 꼼꼼히 알아보고 전략을 짰고 관심을 갖고 노력한 끝에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집을 잘 산 거고요. 반대로 잘못 산 사람들은 실수와 부족함으로 집을 구입한 겁니다. 바로 그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 현재 저와 같은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준비해왔고 실제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더 많이 있겠죠. 이 말은 또 반대로 부동산 업무를 하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지식이 거의 없고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은 평범한 무주택자들 중 비슷한 상황의 몇몇 비전문가인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서 확률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겠죠. 바로 이 빌라 사서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말이죠. 정말이지 주변에 부동산 투자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떠나서 투자라는 자체를 하는 사람이 눈치껏 찾아봐도 겨우 한두 명 찾을까 말까죠. 근데 그마저도 나랑 제일 가까운 곳엔 없고 주변 몇 다리 건너서야 있습니다. 저 또한 투자를 시작하기 전 과거에 주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투자자가 없으니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다고 뭐 어디 학교에서 알려줬던가요? 학교에서 주식이나 뭐 부동산 투자, 재테크에 대해서 알려주나요? 투자를 떠나서 뭐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안 알려주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주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 나 역시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고 주변에 온통 무주택자들 뿐이니 집을 장만하는 거에도 부정적이고 집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다들 부정적인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투자 신념 깨우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세를 주려고 사는 집만이 투자가 아니고 나 또는 뭐 우리 가족들과 같이 거주할 집을 한 채 장만하는 거 역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투자라 생각도 안 하고 꼼꼼히 체크도 안 하고 집을 그냥 얼렁뚱땅
남의 말만 듣고 말만 믿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빌라를 사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손해봤다고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쉽게 떠오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을 사본 적이 있나요? 집을 사본 적이 없는 부모님이시라면 평소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시던가요? 안 사보셨기에 잘 모르시고 부정적이시진 않았나요? 만약 집을 사보신 분이라면 또 묻겠습니다. 집을 하나 산 것만으로 잘한 게 아니죠. 그 집을 잘 사셨던 게 맞나요? 아님 잘못 사셨었나요? 또 내 주변 친구나 직장 동료들은 집을 사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사본 적이 있거나 뭐 지금 현재 내 집 장만해서 잘 살고 있다면 그 친구 동료들은 집을 정말 잘 샀다고 하나요? 이득을 봤다나요? 아니면 손해를 본 것 같다고 하나요? 근데 확실히 주변에 집을 사본 사람보다 집을 안 사보고 아직도 못 산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런 그들한테서 더 많이 듣지 않았나요? 빌라 사면 손해 본다는 말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사보지도 않고 특히 또 주변에 사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카더라 통신이 대부분이란 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주변에 투자를 잘하는, 아니 뭐 잘하는 것까지도 안 바라고 계속해서 투자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냥 있다고 쳐보시고요. 그럼 그 사람도 빌라 사면 무조건 손해본다고 말할 것 같으신가요?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만약 있다면 딱 두 가지 형태의 투자자일 겁니다. 첫째는 본인 투자 방식이나 스타일이 빌라와는 안 맞아서 빌라로 재미를 못 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빌라로 재미를 본 투자자이긴 한데 경쟁자를 만들고 싶지 않고 뭐 얘기해줘봤자 나한테 득될 것도 없으니 일부러 비관적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 중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러실 거고요. 보통 잘하고 계신 잘 되신 투자자분들은 진심으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웬만해선 그런 소리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빌라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빌라로 이득을 보고 있고 빌라로 투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좋은 투자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께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으니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주변에는 빌라 사면 손해본다라는 그런 소리 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건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나오시는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에게 정보를 얻으러 나오시는 분들이니 불안해서 그런 말과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내용이 또 있습니다. 빌라 사면 손해본다에 이어서 바로 또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물귀신처럼 항상 따라붙는 부동산 레전드 같은 말. 빌라 사지 말고 아파트 사. 이왕 집 살 거면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를 왜 사냐. 빌라 사려는데 꼭 주변에서 이런 말들 하죠. 그분들 돈 대주신답니까? 아파트 사란 말을 뭐 그리 쉽게 할까요? 아파트가 뭐 네 집 애 이름인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애시당초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서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대상물들인데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과 은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다음, 샤넬 가방과 구찌 가방 이 중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또 다음, 이번엔 자동차로 넘어가서 제네시스와 모닝 중에 하나 집으라면 뭘 집으실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과 샤넬 가방, 그리고 제네시스를 고르실 겁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 그냥 고르라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것들을 선택을 하겠죠.
이것들이 서로 비교가 되나요? 하나 고르면 준다는데 당연히 비싼 걸 고르겠죠. 질문이라고 할까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그냥 줄 테니 가져가라면 저것들을 선택하겠지만 내가 돈이 그냥 좀 넉넉하긴 하고 저런 것들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 돈을 지불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도 금, 샤넬, 제네시스를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시긴. 돈이 넉넉하다면야 뭐 당연히 그런 걸 사야지 뭔 소리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 내 돈이 내 투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의 선택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눈과 투자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저는 둘 중에 돈이 되는 걸 선택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아파트와 빌라가 있으면 되팔아서 돈이 별로 안 되는 아파트도 있을 건데 옆에 있는 빌라가 되팔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남으면 저는 빌라를 선택한다는 거죠. 샤넬 가방과 구찌 가방 중에도 투자 기간 대비 내 투자금 지출 대비 샤넬 가방보다 옆에 있는 구찌 가방을 갖고 있는 게 시세 차익이 더 생기는 그런 제품이 구찌 제품이 있다고 하면 저는 구찌 가방을 집는다는 겁니다. 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감가상각 폭이 큰 대형차보다 중고차가 방어력이 좋은 경차나 소형차를 선택을 할 겁니다. 결국 돈을 벌 줄 알고 불릴 줄 아는 투자자는 지금 당장 눈앞에 고급스럽고 뭐 아름답고 예쁘고 블링블링한 걸 선택하기보단 훗날 더 값어치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빌라 사서 집값 떨어진다는 소문을 퍼지게 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거주할 집을 한 채만 사는 것도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투자의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이 집값 싼 것만 찾으시고 싼 것들만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싼 게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뭐 별로 고려도 안 하고 무조건 싼 집이랑 또 겉보기 좋은 것들 있죠. 뭐 샤넬과 제네시스처럼 겉보기 좋은 것들로만 인테리어 좋고 뭐 옵션이 더 있고 뭔가 화사하고 이쁘고 더 넓고 뭐 가족은 두세 사람인데 그냥 넓은 데서 살고 싶다고 넓고 좋아 보이는 거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집을 알아보다가 결국 그렇게 집을 삽니다. 이렇게 집을 샀다가 집값 떨어졌다, 뭐 손해봤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 마인드 없이 집을 샀다가 손해보시고 빌라 사면 손해본다란 전설 같은 소문을 생산해 오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순간 에이 난 안 그래. 난 그렇게 집을 안 살 거야. 집을 사는데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지.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시지만 막상 집을 알아보러 다니실 때 어느 누구에게나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도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집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 먹기 좋은 떡보단 나중을 생각해서 팔기 좋은 떡을 집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런 집이 뭔지, 그런 빌라가 뭔지 분석과 파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서 정말 똑똑한 쇼핑, 똑똑한 투자를 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 아파트와 빌라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더 이어서 하겠지만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잠시 예를 하나만 더 들어서 말씀드리고 바로 제가 구매했던 물건과 현재 갖고 있는 집을 보여드리고 실제 실거래가들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2012년 8월 달에 진행된 물건입니다. 16년도에 잡았던 거였고 감정 가격도 앞전 것들보다 높은 편이었고 경쟁자 한번 보실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총 16명이 달라붙었었네요.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의 조감도와 전체 단지의 좀 더 디테일한 조감도가 보이네요. 저는 여기 25평 A타입을 1지망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웬만하면 1지망에서 선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은 작년 17년도 7월에 분양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에 집을 사는데 돈을 오히려 받다니? 이게 말이나 돼?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track. I felt so strong.